팔란티어의 97번째 영상은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을 팔란티어가 닮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아마존처럼 투더문 하는 주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자, 제목이 참 흥미롭죠. 팔란티어 주가가 폭발, 익스플로드. 투더문 할 건데 언제 이 아마존의 이 요소들, 그러니까 아마존이 팔란티어 같은 그 초창기 시절에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팔란티어가 아마존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인데요. 자, 이 리포트의 몇 가지 핵심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 팔란티어의 인사이더들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 체계에 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투자자겠죠. 팔란티어의 지분을 지금 많은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에 대한 이 투자 확대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보상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팔란티어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직원에 투자하면서 추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이들이 팔란티어의 직원들에게 막대한 양의 주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에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18만 1955주를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근데 올해 작년 상반기에 그랬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자, 42만 6,473주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2배가 넘는 지금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줄여도 모자를 판에 지금 직원들에게 주식을 더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 특별히 이것이 팔란티어가 주식 기반 보상을 포기한다면 팔란티어는 더욱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그대로 이 리포트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요즘 그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이 팔란티어에 대한 리포트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덮어놓고 그냥 펌프질이 아니라 팔란티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들, 좀 아쉬운 점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거든요. 굉장히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날카로운 팔란티어에 대한 비판 의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계속 보면 팔란티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2021년에 만약에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주식 보상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에 대한 아쉬운 점. 2021년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2억 3,300만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작년 기준 대비 무려 20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20년 상반기는 1,260만 달러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따라서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제외하면 2020년의 총 마진은 무려 81%로 2019년보다 10% 정도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열심히 팔란티어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가 소프트웨어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급 인력들의 확보가 결국 팔란티어의
앞날을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이 식당들을 가보면 음식 맛이 변한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한 뭐 전 같은 거 파전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여러분 파전 먹는 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파전이 새까맣게 태워서 나옵니다. 들여다보면은요, 네, 그 쿡을 잘하는 주방장은 잘라놓고 그 식당 아줌마가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새까맣게 태워 나와요. 이제 다시 해달라는 말 못할 정도로 째려보죠. 또는 이제 갖다 주면서 얘기하죠. 아, 이거 조금 탔네요. 어쩌라고? 탄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아쉽죠. 식당이 잘 될 때 더 좋은 셰프를 모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근시안적으로 식당 운영을 하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팔란티어가 저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식 기반제도, 더 좋은 페이, 더 좋은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 마진을, 영업이익 마진, 그리고 그 거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또 갚아주는 것. 뭐 주주들은 이거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짚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포트는요, 자, 팔란티어를 아마존과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10년 동안 적자였던 거 아시죠? 아마존이 플러스로 전환된 계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AWS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 리포트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세금 내지 않기 위한 거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끊임없이 미국의 이 사회 구조 자체는 재투자하게 만들어요. 돈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기업이 만약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잡혀서 텍스로 그대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계속해서 그걸 투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이 경제가 소비 체계로 계속 돌아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게 결국은 세금도 세이브하면서 더더욱더 회사도 키워나가는. 근데 이제 성장성이 만약에 결여되는 회사들은 사실은 뭔가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죠. 투자 잘못했다가는 홀라당 날라먹으니까. 그러나 팔란티어는 이런 주식 기반의 주주가 이제 이 아마존의 그 투자처럼 결국은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서 동일한 어떤 라인으로 주주들에게, 주주가 아니라 이제 직원들에게, 인사이더들에게, 팔란티어에 입사할 때부터 약속했던 이들에게 이것을 보상하는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를 아마존과 좀 비교를 하는데, 자, 당시에 아마존은 현금을 추가 성장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주에게, 아마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존은 주로 온라인 소매로 시작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마켓을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됩니다. 주문 처리 허브를 구축해야 했고요. 현지인들을 하이어해야 됐고요. 이번에 아마존이 한국도 들어간 거 아시죠? 그렇죠? 한국도 신세계랑 그 11번가랑 계약을 맺고 한국도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법률팀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존이 시장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또한 지금 전 세계에 마켓을 열어가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영국, 그리스, 일본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의 위치 추적에 대한 그러한 빅 딜을 따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사의 그런 엔지니어 FDE라고 하는데 플랫폼을 배치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기지와 산업 중소의 공장을 방문했고요. 현장에서 시간 어떤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선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FD 고객이 당사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용자의 문제들을 직접 관찰한, 이게 팔란티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는 당시 아마존과 그러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 저자도 얘기합니다. 직원일 수 있다. 역으로 이것은 추가적인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 팔란티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한테 투자하는 거다.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추가 성장을 위한 필수라는 거죠.
굉장히 단호합니다. 리포트가. 자, 좀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력의 대부분이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의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지역에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밖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시장을 확충하고 마켓을 넓혀가는 이런 치열한 움직임과 노력들이 지금의 아마존을 있게 만들었는데 팔란티어 또한 그러한 동일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주식 기반 보상이 어떠한 상업적인 결정, 즉 자신들이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어야지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회사 운영 철학 속에서 진행이 된 것처럼 베이조스가 아마존이 이제 베이조스가 전 아마존 CEO잖아요. 배당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이유와 동일한 결정이다. 참 재밌죠? 팔란티어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 계획을 중단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주식 기반 보상 제도가 팔란티어 CEO와 그 임원들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팔란티어의 어떤 재무지표를 보면 주식 기반의 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희석은커녕 매년마다 몇 배로 늘리면서도 지금 팔란티어는 여러분 올해 연말에 플러스로 전환될 게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쓸어 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아마존이 급성장할 수 있게 됐던 배경 중에는 뭐 온라인 이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주된 수입원이 AWS잖아요. 아마존의 웹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TTEK라고 하거든요. 테트라 테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팔란티어가 다른 컨설팅 회사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테트라 테크에서 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자원 관리에 관한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의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팔란티어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트라 테크 쪽에서의 팔란티어의 수익이 해마다 계속 성장하고 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트라 테크의 마진이 한 자리 또는 두 자릿수로 계속 발전이 되면서 단지 이 팔란티어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로서가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플러스 어떤 컨설팅 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의 특징과 지금 팔란티어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아마존의 모습과 저는 기억을 해요. 아마존이 주가가 1000불이 막 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빡세게 일할 때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마존 주식이 1000불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심지어 아마존 주식을 초창기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1000불 즈음에서 많이 팔았어요. 마치 여러분 테슬라 1000불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0불은 못 넘을 거야. 근데 오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1000불 못 넘을 거야가 아니라 그 1000불이 지금은 3000불이 넘은 이 아마존 주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장성의 주식들, 예? 현금이 풍부하고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 먹거리가 되는 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소나 뭐 알파 구글이나 다 똑같습니다. 팡주식들의 특징이죠. 애플도 그렇고 애플도 지금 2024년에 완전히 자동차 내겠다고 뭐 또 뉴스가 빵빵빵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주식을 팔았어요. 1000불은 넘지 너무해도 너무 비싸지 않냐. 그거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거였죠. 물론 저는 그때 아마존 주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2000대 초반의 아마존처럼 팔란티어가 최근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고요. 아마존이 1조 5천억 달러인데요. 반면에 팔란티어는 현재 400억 달러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지요. 그렇죠? 작지요. 시가총액은. 하지만 영업 마진이 25%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팔란티어는
2022, 2023년도에 P&E가 136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년 팔란티어가 20에서 30%씩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고 한다면 팔란티어가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은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을 따라잡고도 남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해야 될 일이 아마존과 같은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제공한 성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난 아마존의 10년 동안의 평균 매출 성장이 27%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알렉스 카프가 공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 30%씩 팔란티어를 성장시킬 거다.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정말 수익을 내기 힘든데 그게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에 계신 분들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 제가 미국에서 벌써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쵸? 서울대 경영학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연구학교로 미국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이제 저랑 만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카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수익성이 현재는 없잖아요. 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그 다음에 카카오를 바로 사버렸거든요.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학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통닭집 차리면 바로 빨리 망하잖아요. 아시죠? 강인한 군대 정신을 요구하는 직업군인들이 나와서 통닭집 차리면 바로 망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년퇴직가 통닭집 차리면 바로 망하는 거 아시죠? 이게 이론과 이제 현실의 큰 차이인데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던 멤버십 영상 가운데 지금 우리를 속이는 주식 차트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사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카카오는 온 국민을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더니 그쵸? 자기네 생태계를 구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다음이랑 회사를 합치더니 혼자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돈을 지금 긁어 모으고 있죠.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 카카오죠. 가장 핫한 종목이. 네이버는 지금 NHN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마치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지금 뜨는 기업들, 일명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똑같은 이러한 거를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피터 틸이었던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제로 투 원.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래서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자기만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치열한 곳에서 하지 말고 독자적인 걸 가지고 가라 이거죠. 미주놀도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그 수많은 허수들 나그네 숫자들 그런 거 필요 없이 미주놀 가족들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미주놀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한 번 더 좁혀 들어가는 멤버십, 한 번 더 좁혀 들어가는 라사모, 한 번 더 좁혀 들어가는 A반 피터 틸한테 배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 리포트는요. 팔란티어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테슬라 얘기를 하네요. 테슬라가 모델 3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모델 3가 가까스로 파산 직전에 테슬라를 살려냈던 것처럼 그쵸? 팔란티어 또한 지금 수많은 스펙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건 이제 요 리포트에서 나온 건 아닌데요. 리포트에서는 일단 팔란티어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식 기반, 자기 인사이더들에게 주식 나눠주는 것,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팔란티어의 어찌됐든 주된 고객층이 민간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의 정부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부의 예산이 지금 갈수록 계속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결국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뭐 FBI나 CIA나 미국 육군이나 공군이나 팔란티어와의 이런 계약권에 대한 것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팔란티어의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 좀 일리 있죠?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현하는 리포트들이 미국 현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좀 미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큰 재정 적자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뭐 공원들의 입장이 출입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풀어져요. 그러니까 빚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이 적자기 때문에 안 쓰고 안 먹고가 아니라 그건 미국이라는 이 경제 체제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20년 동안 한 걸 갖다가 지금 영상도 찾아보시고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남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빚지면서 한 거예요. 사실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서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돈이 많아가지고 경기부양책을 갖다가 작년에 그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서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해결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 정부의 예산의 삭감이 팔란티어의 수익의 마이너스로 그렇게 돌아서기에는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가 갖고 있는 뭐 FBI나 CIA나 미국 육군이나 공군이나 뭐 그다음에 뭐 CDC나 제공하는 이 팔란티어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투자는요. 이 종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리포트들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판단을 스스로 하시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팔란티어는 무서울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차트 보면 이제 곧 다시 한번 27불을 터치할 분위기거든요. 시점도 참 좋아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의 지수가 이제 하락장이나 조정장으로 오면 팔란티어도 일단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27불을 뚫었다가 아크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와서 지금 두 번째 시도인데요. 과연 전고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이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판가름이 나거든요. 요거를 못 뚫고 내려오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기관들이 팔란티어의 주된 매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윙 전략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또 끊어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오픈 영상에 댓글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노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